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관상 경영학, 지은이 김태연, 발행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이 바뀐다. 1. 사람, 관계가 술술 풀리는 자기 관리법부터 막힌 운을 터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까지. 사업의 운명이 새로 들인 회계팀 직원 하나로 휘청이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되던 식당이 아르바이트생 하나 잘 뽑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식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저 밝고 건강한 기운의 사람과 사귀었을 뿐인데 어둡고 비관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좋은 흐름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나 스스로 좋은 기운의 사람이 되기 위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관상은 가장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관상 경영학은 저자가 십수년간의 강의와 상담, 연구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리한 관상법을 담고 있습니다. 타고난 팔자를 뛰어넘어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 인간관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 특히 인사와 조직 관리 등으로 고민이 많은 경영자, 비즈니스맨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관상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관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바탕 에너지와 현재 그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내부의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된 모양이 관상이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는 얼굴의 형상, 타고난 골격, 피부색과 두께, 이목구비의 크기와 위치 등과 더불어 목소리, 언어, 태도, 몸짓 등을 보고 읽는다. 에너지를 읽는다. 관상을 본다고 해서 마치 전문가만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상을 보는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행해져 왔다. 이를테면 우리는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을 큰손이라 부른다. 큰 손이 작은 손보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상학적으로도 큰 손은 많은 재물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뼈대가 굵고 살집이 두툼한 사람은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인정이 많기 때문이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다. 수컷은 머리가 크고 갈기가 발달해 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관상학적으로도 머리가 크면 리더의 기질이 있다고 본다. 기린의 눈은 크고 튀어나온 형상을 하고 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주변을 살펴 위험이 감지됐을 때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의 눈이 기린과 같으면 그는 적극적이고 활달하면서도 다소 성급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코가 발달하고 주둥이가 튀어나온 개는 한 번 문 것을 잘 놓지 않고 냄새를 잘 맡는다. 관상학에서 코가 발달한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데 남보다 돈 냄새를 잘 맡고 한 번 목표를 삼으면 반드시 쟁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상의 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 자연의 이치가 우리 몸과 얼굴에 녹아 있다. 관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과 마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예수와 유다의 모델은 환경에 따라 어떤 언행을 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빈치는 밝고 순수한 미소년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예수의 모델로 기용했다. 세월이 흐른 뒤 다른 인물들은 다 그렸는데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해 미완성 그림으로 방치해 두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술 주정뱅이를 보았는데 추악한 차림새에 기분 나쁜 얼굴 표정까지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유다의 모델로 기용하였다. 나중에 술 주정뱅이가 고백하기를
어린 시절 예수의 모델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타고난 상이 좋다 하더라도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 선인의 얼굴이 악인의 얼굴로 변할 수 있다. 고전 관상서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부끄러운 일을 겪으면 얼굴이 붉어진다. 화가 나면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이것은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타고난 기본 골격과 근육은 그 사람이 타고난 바탕 에너지이다. 그 외에 자주 쓰는 표정 근육이나 피부 등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긴 대로 살기도 하고 사는 대로 생기기도 한다. 관상학에서는 타고난 것은 30%,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70%로 본다. 그러니 상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많단 말인가. 10년 전에 그렇게 귀티나게 보이던 상도 자기 절제 없이 동물적 욕구대로 살면 천하게 변한다. 친구를 사귈 때나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CEO라면 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가 성실한 사람인지,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인지, 활동적인 사람인지 등 부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사업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상을 보면 상대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은지 알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늘 사람들은 상대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먼저 파악당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사업상 만난 사람과 협상이 결렬됐다면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 먼저 그 사람이 왜 나를 다시 찾지 않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관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현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상, 즉 태도, 자세, 가치관, 목소리, 얼굴 표정 등을 통해 가능성을 알아본다. 얼굴은 영혼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어른은 얼이 큰 사람이고 어린이는 얼이 잃은 사람이며 어리석은 이는 얼이 썩은 사람이다. 사람의 얼굴은 영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에 변화무쌍하다. 표정과 감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얼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불안한지 편안한지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알 수 있다. 얼굴을 관리한다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몸도 삐뚤어진다. 매일 남의 흉을 보면서 입을 삐죽거리면 진짜로 입이 삐뚤어진다. 무언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갑갑해지면서 급기야 속이 상하게 된다. 속상한 마음은 얼굴을 어둡게 하고 칙칙하게 만든다. 봄, 여름 없는 가을은 없다. 밤을 따려면 봄과 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여름에 밤을 따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해야 좌절하지 않는다. 다 때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마음 관리가 한결 쉬워진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운을 알 수 있다. 기색은 사람의 마음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을 말한다. 또한 어떤 행동이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눈치나 낌새라 할 수 있다. 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얼굴빛이 붉게 또는 푸르게 변한다. 너무 놀라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표현을 쓴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색도 어두워진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환하게 피어난다. 눈빛은 그 사람의 건강이나 심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정신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눈빛도 안정돼 보인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안정한 사람은 눈빛도 흔들린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단전에 가득 차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단전의 기력이 약해진 것이다. 기력이 약해지면 눈빛도 약해진다. 또한 자신의 운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눈빛이다. 눈빛이 살아있다는 말은 현재 운이 좋다는 말이다. 눈이 죽어있다. 썩은 동태눈이란 표현은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운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사람의 현재 기운이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 같이 일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눈빛을 잘 살펴야 한다. 눈빛이 안정적인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맡은 바 성실하게 일을 한다.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어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적은 편이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닦은 사람의 눈빛은 빛이 나게 되어 있다. 눈이 흐려지면 운이 막힌다. 일처리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이 나온다. 또한 판단력과 분석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일처리도 충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직감이 발달하고 통찰력이 있는 반면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라 본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도끼 눈을 일삼으면 배우자를 극한다. 눈은 해와 달로 남녀를 의미하므로 눈빛이 편안해야 이성운이 좋아진다. 관상으로 사람의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미국 드라마 라이 투 미에서 주인공 칼 라이트먼 박사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 등을 보고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숨기는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국적, 성별, 인종, 나이 등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분노나 두려움, 수치, 놀람, 경멸 등의 기본적인 감정은 얼굴과 신체 동작을 통해 똑같이 표현된다.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과 행동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된다. 사람의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이 만들어낼 수 있는 표정은 10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아무리 포커페이스라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0.2초 동안은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이 짧은 순간의 감정 표현이 거짓말을 밝혀내는 단서가 된다. 얼굴 근육의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된다. 감정을 알 수 있다. 자신보다 남이 더 많이 보는 것이 나의 얼굴이다.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는 아랫 눈꺼풀 밑에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가 올라간다. 우리는 그런 표정을 지닌 사람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고 인간관계가 좋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환한 표정의 특징은 눈썹 끝이 위로 올라가고 미간에 깊은 수직 주름이 자리 잡고 있으며 눈과 눈썹 사이가 좁다. 긴장된 눈꺼풀, 부릅뜬 눈, 힘이 들어간 눈, 노려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공격적이고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얼굴이 보내는 신호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미세한 얼굴 표정이나 미간의 찡그림 같은 일시적인 주름 등이다. 이것만 보고도 그 사람의 현재 기분 상태나 가까운 시일 내의 감정들을 유추할 수 있다. 윤성택 시인은 자신의 책 마음을 건네다에서 얼굴은 스스로가 담아내야 할 마음의 잔상이라며 매일매일 자신의 얼굴에 감정을 기입하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표정으로 접히기 마련이다. 얼굴은 시간이라는 거울을 통해 삶과 마주보게 된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구절처럼 순간순간
얼굴에 어떠한 감정을 썼느냐에 따라 다시 우리의 얼굴은 변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읽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 살아온 발자취를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행동과 습관들이 반복되면 얼굴이 변하게 된다. 깊은 주름, 기미와 같은 피부 착색, 피부 결의 상태, 광대에 붙은 살, 얼굴의 근육량, 전체적인 형태 등이 바뀐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살아온 전반적인 인생의 흐름을 대략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지,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지,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해왔는지, 사무실에서 근무했는지, 매일 인상을 쓰며 살았는지에 따라 주름과 피부결은 드라마틱한 차이가 난다. EBS 다큐프라임 원더풀 사이언스에서는 햇볕에 의한 노화 현상으로 달라진 쌍둥이 얼굴을 공개했다.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노화 진행 속도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수십 년간 택시 운전을 한 사람은 햇볕에 직접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창가 쪽의 얼굴이 반대쪽 얼굴보다 더 심하게 노화되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광대에 살이 붙어 있는 편이다. 반면 연구원, 전문직 같이 주로 혼자서 하는 일을 해온 사람은 얼굴 살이 적은 편이다. 많이 웃을수록 입꼬리 주름이 올라가면서 광대뼈에 근육이 생기기 때문이다. 웃을 일이 적고 세심하고 꼼꼼한 일을 할수록 입술 근육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얇아진다. 매사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은 입꼬리 근육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눈꼬리는 길거나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에 반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의 눈꼬리는 위로 올라가 있다. 눈이 짧고 동그란 사람은 그때그때 마음먹은 대로 행동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어느 부분의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신호는 상당히 많다. 얼굴에는 한 개인의 삶의 족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물론 긴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타고난 유전적 특징이나 영구적인 흉터, 타고난 피부색, 두개골의 형태, 전체적인 뼈대를 알 수 있는 골격, 이목구비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은 잘 변하지 않는 영역이다.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12달이 모여 1년이 된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도 그간의 누적된 감정들이 모여 얼굴 근육을 만들고 주름을 형성한다. 사람의 안면근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만들어낸다. 그 표정은 얼굴 각 부위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표정과 마음 상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얼굴을 구성하는 여러 부위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즉 심성을 반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눈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얼굴 가운데 눈은 매우 특별한 부분이어서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난다. 원시 시대에는 동물이나 다른 부족민과 마주쳤을 때 상대방의 눈을 보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대방의 시선을 파악하는 일은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포식자나 먹잇감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파악해야 도망가거나 공격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무리 안에서는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눈은 보이는 현상만을 인식하지 않고 그 내면의 것까지 느끼는 기관이다. 사물을 깊이 있게 분별한다 해서 심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눈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까지 알아차릴 수 있다. 분노와 증오를 느낄 때는 눈빛과 눈의 모양도 사나워진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달콤한 사랑을 속삭일 때는 눈빛이 부드럽고 눈도 웃는 모양이 된다.
맹자, 이루 상편에 사람 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악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리다라는 말이 있다. 비단 눈뿐만 아니라 이마, 눈썹, 눈두덩이, 코, 관골, 입, 턱 등 얼굴 각 부위의 형태에 따라 타고난 기본 성격이 있다. 여기에다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굴 각 부위의 형태가 조금씩 변한다. 결국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 생각, 습관, 행동 등이 반영된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단서가 되어준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결정할 때는 나는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 참으로 곤란한 부탁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사람이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나의 가치관으로 본 좋은 사람과 상대가 말하는 좋은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어도 본인과 수준이 맞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좋은 사람이지만 나와 수준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같이 할 상대를 선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서로 부딪히는 성향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덕이 있는 사람인가이다. 나의 성격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한 성격인지, 실컷 베풀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없는지 알아야 한다. 대개 인덕이 없는 사람은 동업해서 망하면 남 탓을 한다. 인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동업자를 쉽게 만나고 인덕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초년의 인덕은 이마에 있고 중년의 인덕은 관골에 있으며 말년의 인덕은 턱에 있다. 이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윗사람 복이다. 그래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 초년의 인덕이 타고나는 거라면 중년을 보는 관골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점이 된다. 코와 관골의 조화가 좋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한다. 적극적인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잘 베푸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은 동업하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파트너와 무난하게 해결을 해 나가는 편이다. 말년의 인덕은 턱에 있다. 턱이 좋은 사람은 지구력과 실천력이 좋으며 의리도 있다. 더구나 아랫사람을 잘 챙기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정할 때 어떤 부위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눈썹이다. 눈썹이 좋으면 인기가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눈썹털이 부드럽고 숱은 약간 많은 편이며 윤기가 나야 한다. 눈썹은 눈보다 길고 수려하면 좋다. 눈썹이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일도 잘 되게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잘 참아내며 한 번 맺은 인연은 오래 유지한다. 희미하거나 끝이 흩어진 눈썹은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모두 흩어진다. 인간관계도 매끄럽지 못하다. 둘째, 코를 살펴보라. 특히 코끝 준두와 좌우 콧방울을 잘 봐야 한다. 이곳이 좋은 사람은 본인이 가진 재물복이 있어 굳이 동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눈썹이 좋고 코가 좋은 사람은 현재 만족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벌려고 한다. 그래서 동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단 코가 관골보다 높거나 코끝이 빈약하다면 기본적으로 사업가상이 아니다. 셋째, 귀를 보아야 한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귀가 반쯤 보여야 한다. 남의 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귀가 크고 두텁고
좋아도 정면에서 볼 때 귀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고집과 아집이 강하다. 다른 부위로 인해 언뜻 보면 개방적인 것 같지만 남 말을 절대 안 듣는 타입이다. 마이웨이 상이므로 동업과는 거리가 멀다. 넷째, 새로운 가게를 창업할 때 파트너를 구한다면 짧은 눈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긴 눈은 에너지가 길기 때문에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다. 눈이 짧으면 판단력이 빠르고 포기도 빠르며 순발력이 좋다. 단기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므로 빠른 시일 내로 수익을 낼 만한 사람이다. 반면 오래 일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긴 눈을 가진 사람이 좋다. 짧은 눈은 단기 목표가 달성되면 또 새로운 것에 관심을 돌린다. 오래 지속하는 힘은 약한 편이다. 눈이 툭 붉어져 나온 사람은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이다. 하고 싶은 일은 밀어붙여서라도 하는 사람이므로 운이 좋을 때는 강한 추진력으로, 운이 나쁠 때는 조급하고 경솔한 면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기운을 보이도록 하라. 어느 날 지인의 딸과 함께 자리하는 일이 있었다. 지인은 대학교 4학년인 딸이 조만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얼굴을 보니 얼굴형이나 이목구비는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으나 얼굴 전체가 여드름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다른 것보다 피부부터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기 여드름과 달리 성인 여드름은 위장 기능에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어설픈 지식으로 양배추즙을 먹어보라고 권하였다. 관상의 기본은 기색이다. 붉은 기운이 돈다는 것은 운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본래의 얼굴색에다가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여드름이 많다는 것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건강해야 좋은 기운이 찾아든다. 취업 준비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건강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운기가 좋아져 합격운을 당겨올 수 있다. 그 후 지인의 딸은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갖게 되었고 아주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운의 한자어는 움직일 운자다. 운은 늘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지나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재물운이 좋아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 운을 받아먹지 못한다. 이성운이 온다고 다 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운이 왔다 뿐이지 이성을 만나기 위한 마음과 노력이 더해져야 운을 맞을 준비가 된 것이다. 개인별 운세의 주기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 늘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러면 때가 온 것을 어떻게 알까?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때가 오면 얼굴에 윤기가 돌고 기색이 밝아진다. 기색은 인당에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해서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오래된 인연이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든다. 굳이 운이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모이게 되어 있다. 운 좋은 사람은 운 나쁜 사람을 멀리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눈빛이 좋지 않거나 부정적 에너지를 풍기기 때문이다. 관상 면접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밝고 건강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을 가리는 것이다. 그런 에너지가 담긴 눈빛, 목소리, 윤기, 탄력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에 잘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자신을 다스리자.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언상만 바꿔도 돈이 들어온다. 40대 초반인 C.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정작 그녀가 되받아치는 말은 온통 부정적이었다.
C는 항상 말을 시작할 때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면서 시작했다.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 있어요? C는 참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말끝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대답을 했다. C는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꾸 나갈 일만 생기고 하물며 그녀의 남편은 직업 변동이 잦아 별다른 수입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그녀 또한 취업을 해도 몇 달을 못 있고 그만둔다. 내막을 들어보면 그녀를 고용한 사람이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관상은 특별히 모난 구석이 없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얼굴만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복을 많이 까먹는 언상. 안면 관상이 좋지 않아도 목소리나 말버릇, 즉 언상이 좋으면 그 나름의 복이 있다. 관상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사람마다 복이 있는 곳이 다르다. 목소리에 복이 깃들어 있는 사람, 안면에 있는 사람, 안면이 좀 부족하더라도 체상이 더 좋은 사람 등 각각의 좋은 점이 모여 더 큰 장점을 만들기도 하고 한 부위의 좋은 점 덕분에 잘 살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해도 눈빛이 좋아 잘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각각 복이 있는 부위가 다르지만 가장 복을 많이 까먹는 것이 언상이다.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종교의식에서는 소리내어 말로 표현한다. 말을 통해 기도를 하고 주문을 외운다. 우주에 주문을 건다. 말에는 기가 담겨 있다. 미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해도 친구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기운이 느껴진다. 전화로 악담을 퍼부어도 그 기를 느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만큼 말이란 것은 에너지 파동이 강하다. 성상은 목소리, 언상은 말의 내용, 말버릇, 말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성상은 소리 그 자체를 보는 것이라면 언상은 목소리와 말의 내용,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소리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 내용이 짜증스럽고 말투가 조악하다면 언상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언상은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만드는 초석이다.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마알이 된다. 이는 마음의 알갱이란 의미이다. 그래서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이다. 좋은 말버릇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고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쓰는 사람이다. 말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C에게 돈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돈 안 드는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말버릇을 바꾸어라. 말이 운명이 된다. 징징거리는 말투,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말하면서 인상 쓰는 습관을 고치고 말을 하면 끝맺음을 잘하고 상대방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마음을 열라고 당부하였다.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을 생각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으로는 뭘 해도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은 사람이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피하는 사람보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려면 남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말투가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 남들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말투가 기분 나쁘기 때문이다. 내가 기운이 안 좋으면 지질이 공상인 사람만 나를 찾는다. 취업도 돈도 부정적 에너지가 넘치면 막힘이 없고 행운이란 것도 구경도 못하게 일방통행으로 지나가 버린다. 둘째, 웃어라. 돈을 부르고 싶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뿌려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각을 키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에너지가 온다. 남편이 직업 변동이 잦아도 매달 생활비를 주는 시댁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 않은 부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사람은 되는 일이 없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힘들어서 앞이 캄캄해진다. 우울, 불안,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이 마음에서 생겨나면 우리 뇌에서는 불안 물질이라 불리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남편을 원망하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는 신체에 유해하게 작용한다. 부정적인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쉽게 피로하게 만든다. 반면 즐겁게 웃으면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엔도르핀, 다이도르핀 등 각종 면역 강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 물질은 다시 뇌로 들어가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킨다. 그래서 많이 웃으면 기분이 좋고 평안해지며 몸도 가벼워진다. 셋째, 얼굴색을 밝게 하고 윤기가 나게 하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얼굴색이 좋고 윤기가 나면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얼굴색이 좋다는 것은 기운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그 사람의 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얼굴색과 윤기, 그리고 탄력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얼굴색이 좋고 탄력이 있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의미이다. 집에 며칠 가만히 혼자 있어 보라. 얼굴에 생기가 돌지 않아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반면 바깥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의 얼굴은 생기가 돈다. 움직여야 생기가 돌고 좋은 기운이 생긴다. 기운이 정체되면 안 되고 기의 흐름을 좋게 해야 생기가 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고 사는 사람도 기색이 안 좋아진다. 기색은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성질내고 화내면 위에서 산이 나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그것이 오래가면 얼굴에 기미로 올라온다. 넷째, 목소리를 다듬어라.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전화 통화만 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목소리가 탁하지 않고 맑고 밝으며 말투나 말하는 방식이 예의 바르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말이다. 중저음의 편안한 목소리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쇳소리가 나거나 지나치게 고음이거나 허스키한 목소리는 오래 듣고 있으면 피곤해진다. 마치 오래된 오디오에서 치지직 소리가 나는 것과 다름없다. 라디오에서 잡음이 나오면 듣기 싫어 끄고 싶어진다. 그런 소리를 오래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사람도 그렇다. 몸의 상태가 좋아야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 성질이 나면 째진 목소리가 나오고 언성이 높아진다. 몸의 상태가 좋으면 좋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가다듬는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생각을 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못생겨도 목소리가 좋으면 다시 쳐다보게 된다. 정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지라도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면 달리 보인다. 두 가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외형이 좀 부족해도 목소리가 좋다는 것은 내면의 성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외형은 정말 좋은데 목소리가 안 좋으면 겉보기와는 달리 오장육부의 내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이니 더 실망스럽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여자 목소리를 가진 남성은 남자다운 기량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남자 같은 목소리를 지닌 여자는 여성스러운 남자를 데리고 살거나 혼자 살게 된다. 다섯째, 베풀어라. 경제적으로 힘들면 마음으로라도 베풀어야 한다. 베풀려는 마음을 가져야 재운이 좋아진다.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기운은 돌고 돌아 나에게 제물로 돌아온다. 불경에 무제 칠시라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남에게 베풀 7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말이 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남에게 베풀 수 있다. 다음 7가지를 참고하여 베푸는 일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1. 화한 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남을 대한다. 2. 언사시. 친절하고 공손한 말을 한다. 3.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4. 안시. 호의를 담아서 상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본다. 5. 신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을 도와준다. 6.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고 양보한다. 7. 찰시.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준다. 여기까지 관상경영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에이브럼 링컨의 명언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에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를 강조한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륜이 쌓인 사람이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 인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한다고 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의 집합체가 관상학이라는 학문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매우 흥행을 한 것처럼 그 사람의 외형을 통해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작년에 발행된 책으로 저자가 관상학이라는 학문을 경영이라는 틀 안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나 조직의 리더들은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이나 자신의 팀원으로 고용하고 배치할 사람을 상황에 맞게 잘 알아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상학을 통해 자신의 운을 넓혀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관상이란 그 사람의 내면의 거울이며 타고난 부분이 30%,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나의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 나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조언처럼 나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는 습관이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자가 강조하는 언상도 관상의 한 부분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평소에 말습관과 태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곧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기에 나의 언상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상이라 하면 어렵거나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대적인 시각에서 쉽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